문열의 진보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부터 거기 소리가 그쪽에 나네요? 아니, 지금 뭐 잠깐 잡음이 들려오는데 원래 9시 전에 세 사람이 다 스튜디오 밖에서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봄 기운에 이곳저곳에서 꽃이 피고 있죠.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그 오신 분들, 특히 뭐 지난번 우리 재밌게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게 대담을 했는데요. 바로 오늘 오신 분은 여러분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드리죠. 인사하시죠. 보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뭐 시작 안 한 줄 알았더니 시작했네. 난 연습 오시는 줄 알았더니 시작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무엇보다 요즘에 봄 기운이 무르익잖아요. 시절은 하수상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진보 하나로의 꿈과 희망을 품고서 여기 모였습니다. 강원동인데. 여러분 여러분들 그 팍팍한 삶에도 꽃이 활짝 피기 바라고요. 오늘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동안에 지난번처럼 세 사람이 대담을 나누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부터 할 수가 있는데 일부 1시간 정도는 진보대 통합의 가치와 또 과거 최규엽 소장님이 어떤 민주화 운동한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최근 근황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근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기 전에 벌써 그 최기혁 소장님 나오셨다고요. 정의를 말하자님이 스티커 2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티커가 뭐예요? 그 전에 스티커를 또 보냈습니다. JYK5577님이. 반갑습니다. 하여튼 뭐 저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와 같은 그 성화가 여기 저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그만큼 호응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싱크팀에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기금이 좀 가는 걸로. 세상에. 그래서 그 최근까지 진보대 통합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진보정당의 민주노동당이죠. 새세상연구소 소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서 활동을 하시는데 요즘 어떠십니까? 건강은? 서부터 시작을 하죠. 건강 좋죠. 근데 뭐 옛날 소고기 촛불 항쟁할 때가 건강이 제일 좋았어요. 날마다 뛰어다니니까 우리 진보적인 사람들은 데모하면서 운동하잖아요. 촛불 할 때 뭐 매일 나가서 운동하니까 매일 나가서 날 새다 보니까 조금 심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가 참 건강이 좋았는데 요즘은 조금 뭐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달리기를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가투 달리기입니다. 가투 달리기. 옛날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건강과 운동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뭐 천천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건강해야겠더라고요. 운동을 떠나서 이 사람이 남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하려면 조금이라도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려면 자기가 건강해야 돼. 자기가 건강하냐고 자기가 몸이 아파버리면 날마다 남한테 신소지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 어디 가서 아프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 아프다는 얘기 하면 괜히 남한테 부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고 힘이 넘쳐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신념이고 물론 이제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지금도 뭐 정경호 붙으면 정경 중요한데 찰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여기 그 강정기지 반대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최기업 소장님 연륜 있는 현장감 있는 시원시원 반갑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네티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장님하고 이렇게 김원효 교수님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네요. 예. 네. 현장 체질이시라고 또 이렇게 무조건 1대1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 촛불에서 봤던 사람들이겠죠. 예. 사실 그 최기업 수장님은 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 뭐 선 증인이시죠. 그런 이야기를 미리 또 그 자료를 회람을 했죠. 밥과 투쟁. 건강과 밥은 또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투쟁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예. 그 질문을. 소장님 저기 뭐야 제가 신물로 몇 번 뵀는데요. 지금 이렇게 또 화면으로 보니까 또 화면빨이 더 잘 받으시는 것 같네요. 오늘 뭐 화장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오늘 뭐 라디오 방송으로 착각하고 넥타이도 안 메고 뭐 그냥 평소 다니는 모습대로.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근데 TV 이런 데 잘 안 나와봤어요. 예. 저는 뭐 민주농당 오래 했어도 제가 저 최고위원 할 때 TV 내보내는 거 담당까지 했지만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 근데 TV에 나와서 한번 좀 토론 좀 해보면 또 소원이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응원하면 고맙습니다. 요즘에 한신대 외래 교수로 강의도 하시잖아요. 바쁘시죠? 소장님 한신대에서 어떤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시나요? 이제 제가 지금 한신대에서 강의한 지 지금 2년째 됐는데요.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 신자유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다음에 한국정치사. 그다음에 남북 통일세미나, 남북한 통일세미나 이 세 가지 과목을 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거요,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야지. 어쨌든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집안이 조금 이렇게 교육자 집안이거든요. 교육자 집안. 그래서 그런지 제 아버님이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정년퇴직 하셨는데 이제 금방 지금 병원 가가지고 퇴원 애들이 오이라고 제 분당에서 제 오산까지 모시다 드려가지고 오이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저는 애들을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이 행복할 때는 40대 50대 우리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강의할 때 강의할 때가 제일 저는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해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40대 50대 그 노동자분들을 강의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죠. 내가 왜 특히 노동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 특히 생산직 노동자. 생산직 40, 50대 노동자들을 강의할 때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순수해요. 너무 순박하고 그리고 제 진정성을 그분들이 제일 잘 알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시고 스펀지처럼 이렇게 제가 뭐 별 이렇게 대단한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통해. 그 양반도 나 뭐가 통해. 40, 50대 현장 생산직 노동자들 만났을 때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오늘 좀 본격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소장님 직함이 새세상연구소장이신데요. 최근에 지금 진보 진영에서 진보 진영을 이렇게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서 진보 대통합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 뭐 해야죠. 이 얘기하면 뭐 많이 깁니다. 일단 진보가 뭔지에 대해서 진보로 통합하자면 진보가 뭔지 이게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돼. 근거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깊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봅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진보 통합 게 좀 깎아보고 답답한데 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시원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옛날에 무슨 토론회 석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주로 진보 통합도 많이 주장을 하시고 또 정치학, 사회학 쪽 성함 대부분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거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진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 정리 좀 해보자 그랬더니 말씀들이 다 다르더라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보라는 걸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티즌들한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저는 사회마다 그 나라 이 사회마다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조금 조금
용어를 좀 써보면 예. 이제 한 사유에 기본 모순이 있고 주요 모순이 있다고 그래요. 예. 우리 김원열 교수님이 그 전공하셨는데 예. 프린서플 컨트라딕션 기본 모순과 주요 모순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진보라는 개념을 이 확정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준것들은 주요 모순이라고 저는 봐요. 주요 모순. 주요 모순이라고 본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예.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가 무슨 사회인가? 예.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다 인정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진보라는 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변혁을 하고 세상을 바꾸자는 건데 예.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딱 우리 기본 모순이 있잖아요. 예.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모순은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이제 사회과학 쪽, 이제 막스 쪽에서 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뭔가 예. 쉽게 해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확대 재생산되는 사회라고 막스가 자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가 옳은가 그런가 예. 얘기도 뭐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렇다면 착취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바꿔야죠. 예.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얘기가 예.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근본적인 얘기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예. 더 나아가서는 지금 당면의 한국 사회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또 우리 한국 사회는 분단 사회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런 현재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게 당면 모순, 예. 그건 이제 주요 모순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를 들면 일제하에 식민지체하에서 일본 놈들 몰아내는 게 당면 모순이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때도 예. 논쟁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박헌영 같은 분들은 일제하에 이제 진보적인 운동하고 그럴 때, 독립운동하고 그럴 때 계급 모순을 먼저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 일본 놈들 몰아내고 나면 또 자본가들이 나올 텐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예. 그래서 계급 해방에 전념해야 돼. 예. 민족 해방은 부차적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명한 논쟁이 있죠. 예.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아, 봐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 그래서 저는 예. 일단 결론을 내리면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예. 분단 모순이다. 분단 모순.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모순이다. 딱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예. 그래서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주평화 통일의 가치, 예.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 가치. 이게 난 진보 준거 틀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뭔거니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책과 가치를 얘기해요. 우리 예. 민주당도 완전히 무상 예. 복지. 이렇게 하고 우리 정동영 예. 의원 같은 경우는 불세도 얘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주동당을 위해서 살신성인한 자세로 서울 금천구에서 국회의원을 3번 맛있게 3번 떨어졌는데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전락을 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선거 때 보면 예. 비슷해요. 솔직히 비슷합니다. 한나라당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예. 근데 한나라당 아닌 정당들 선거 때 보면 공약 보세요. TV 토론 때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예. 근데 다만 민주노동당이 이제 미분 철수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별로 강조하지 않잖아요. 선거 때 보면. 그냥 책에서만 나온 얘기지. 예. 선거 때 보면 강조하는 얘기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물론 가치와 정책에 대해서 저는 은밀히 예.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하고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실천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진정성. 진정성과 실천. 예. 예. 그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왔고 앞으로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지가 있는가 신뢰가 가는가 예. 저 남자가 나한테 나하고 결혼하면 저 남자가 진짜 가사노동 할 남자인가 말로만 결혼할 때야 눈에 보이는 게 뭐 있어 데이트할 때야 그냥 무조건 결혼하면 행복해 해준다고 그러는데 예. 말로만 하지 말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 똑같이 가사노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요즘 너무 혼자 해야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 실천을 정말 의지가 있는가?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뭔거니? 실제로 중요한 건 뭔거니? 예. 그런 자주 평화 통일의 가치.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어떤 대안적 가치 예. 이 부분에서 핵심 문건이 예.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민중들 예. 옛날 인민이라고 그랬는데 예. 인민이라고 그러면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한상 교수가 참 민중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진짜 민중이라는 말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서도 민중이라고 그럽시다. 나는 인민이라는 말 쓰고 싶은데 예. 어쨌든 people 예. 인민 민중들을 그 사람들을 주체로 세워가지고 예. 그 사람들과 생사고를 같이 하면서 예.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냐 안 하냐 이게 난 진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예. 쉽게 해서 민주노총과 전국 농민의 총연맹, 예. 대한민국 노동자 농민들과 척을 지고 대한민국 노동자 농민들과 적이 되면서 그 진보를 얘기하는 건 나는 그건 정책이 아무리 뭐 입으로 얘기하더라도 그건 진보가 아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노동자 농민들이 죽었잖아요. 예. 그건 진보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정말 성찰하셔야죠. 그냥 민주노총만 가서 압수하면 되는 게 아니죠. 예. 물론 민주노총 가서 압수하면 잘했다고 봅니다. 예,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민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데 어떤가요? 전통사회에서 민중이라 그러면 다수 농민들이었는데 산업화 사회 이후에는 이제 노동자가 아무래도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2008년 촛불 그 상황에서 온몸으로 실천을 하셨는데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민중으로서 그 민중에 대해서 그 민중이 과연 이런 진보대 통합 운동의 흐름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몸으로 실천했던 것을 반추해 볼 때 지금 도도한 진보대 통합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합이 주로 얘기가 됐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누구든지 하여튼 통합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우리는 진보대 통합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떤 새로운 민중이라고도 할 수 있는 2008년도 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촛불 운동이 진보대 통합의 흐름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민주노총 요즘 영향 갔다고 도와서 민주노총 요즘 잘 보도록 있죠. 저는 민주노총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 땅에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노동자와 농민들, 도시 자영업자들, 우리 월급쟁이보다 못하는 우리 자영업자들, 뭐 중소상공업자도 저는 뭐 민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김현정 교수님 질문에 답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보 대통합, 단결하자, 단합하자,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 철학을 전공하신 우리 교수님이신데 우리가 왜 운동을 하는가, 왜 정치를 하는가. 이 기본적으로 이 관점이 똑바로 서야 된다. 관점이 똑바로 서야 된다. 철학이 똑바로 서야죠. 내가 볼 때 첫째는 뭔 거니 우리 민중들의 고통을 이맨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 민중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저는 이 운동을 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뭔 거니 하루라도 빨리 우리 민중들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게 치열하게 해야 된다. 50년 되고 100년 되면 진리가 이길 것이고 뭐가 이길 것이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이 속도진한 말도 나오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민중들이 덜 고통받게 하는 게 운동이다. 그래서 뭐 임금 조금 올리고 이렇게 이 노동시간 좀 줄이고 뭐 최저임금 조금 높이고 이런 걸 계량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계량적 투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빠져버리면 근본적인 변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근본적 변혁을 위해서 전혀 노력 안 하고 그런 진짜로 경제적인 문제만 매몰될 경우는 그건 뭐 경제주의, 계량주의 맞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면서 그런 자세로 해내가야 또 변혁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결 단합하는 건 뭔 거니? 우리 민중들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민중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민중들에게 정확히 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라도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통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논에 비가 안 와가지고 논에 가뭄이 쪄야 농민들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헬렐라고 살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뭐 봉기한다 그러는데 그건 올바른 철학이 아니에요. 예. 철학이 아닙니다. 논에 가뭄이 들면요, 물 한 동이라도 들고 가서 뿌리는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게 민중이라는 사랑이죠. 예. 그래서 이 통합 문제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민들, 자영업자들 얼마나 고통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 또 우리 촛불들 다 솔직히 해서 저도 개털이고 다 우리 고통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저는 별거 있나 다 똑같은데 예.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개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의 고통을 1분 2초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단결 단합해야죠. 예. 하루빨리 하려면 단결 단합해야죠. 되도록이면 같이 뭉쳐서 해야죠. 다만 예. 뭉쳐버렸는데 1+1이 2가 아니고 예. 3이 아니고 1+1이 0.5가 되어버리고 더 문제가 생겼다. 이건 신중해야죠. 그렇지 않아. 그런 것만 우리가 좀 신중히 하면서 뭉쳐서 해야죠. 그래 통합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해야 된다 저는 봐요. 그 가운데서 또 우리 민중들이 또 주체를 써서 함께 해나가도록 하고 그게 지금 우리 시민의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기존 정당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민중들이 시민들이 주체가 서가지고 진보통합운동 하는 모습 응? 토요일날 그 외롭게 명동에서 서명 받는 모습 그 참 촛불 아니면 누가 합니까? 예. 참 아름답습니다. 예. 너무 외로움 같은. 예. 그날 명동에 시민회의의 시민정치실천단 사람들이 진보 대통합을 촉구하는 서명에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밥도 사시고 이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저한테 직접 질문한 분이 계시네요. 김원열님, 무슨 근거로 촛불이 모두 통합을 원한다는 말씀을 하는지요? 촛불은 워낙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에서도 많은 촛불들이 열심히 결합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진보대통합. 그 다음에 100만 밀란 같은 경우도 촛불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 상당히 통합의 분위기로 진보의 통합의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보니까 우리가 원래 정시에 시작하려고 대기를 했는데 조금 늦어졌죠. 좋은 음악 한번 들으면서 그러면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나가도록 하죠. 예. 예, 음악 부탁드립니다. 예. 어둠 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이 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세월이여 아 통곡의 세월이여 아 잠들지 않는 남도 예, 제가 말씀하시죠. 이야기를 하지. 뭐 여기 지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연대라는 거는 매우 중요하죠. 그 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질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선거 연합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지금 4분 오열되어 있는 진보 세력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진보대 통합을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촛불이 역사적으로 예전부터 있었지만 2008년 이후에 계속 내려온 그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그리고 실제 거리와 광장에서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최규업 소장님, 2008년도에 촛불 운동이 지니고 있는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과에 주목을 한다면은 하여튼 부조리한 현실,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를 짓밟는 현실, 인권을 유린하는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항거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서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촛불 운동의 그 흐름과 지금 진보대 통합을, 그러한 어떤 성과를 진보대 통합으로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실천을 아까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 진보대 통합도 어떤 식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보대 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보 대통합만 얘기해서 민주 대통합. 네. 우리나라의 촛불 운동을 저는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촛불 그때 항쟁이 거의 끝나갈 때쯤 해가지고 끝났죠. 일단 청계광장에서는 다 끝나고 한 달 정도 있었으니까.
같은 그때 좀 했을 때 많이는 못하고 저기 안양 그쪽 가서 이제 저쪽 경기도로 밀려서 할 때인데 강남 올 때 아니야. 그때 이제 제가 그 유럽에 초청을 받아서 좀 갔었어요. 네. 민주농당 유럽위원회 갔을 때 독일 그 사람들 좀 봤거든요. 봤는데 정말 그 우리 한국의 촛불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가서 보고 왔더라고 또. 그냥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이 인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웅적인 저는 항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주농당 강령 개정 제가 지금 위원장 맡으면서 그 주요한 이 항쟁으로 가부독민전쟁 3.1운동 하는데 촛불 항쟁도 넣자고 주장해가지고 지금 넣기로 했습니다. 넣기로 했고 그랬는데 일단은 투쟁 방식에 대해서 요즘 유행은 SNS. SNS.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지금 아랍 민중혁명이 그거 없습니까? 그렇죠. 이게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한 이 전국적인 민중들의 촛불 항쟁을 사실 세계에서 맨 처음 터뜨렸던 게 우리였다. 1910년대 아시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민족들에게 처음으로 이 민족 해방 함성을 터뜨리는 게 3.1운동이었지. 그렇죠. 그걸 다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중국 오사운동이 3.1운동 보고 역사 전공하셨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다 촛불 들고 있어요. 지금 저 일본 후쿠시마 그 핵발전소 사건 터지고 나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핵발전소를 전부 폐결하고 지금 촛불 들고 있는 게 독일 시민들인데 지난 며칠 전에 25만 명이 촛불 들었어요. 이제 다 촛불 들어. 그러다가 이제 뭐 세게 나가기도 하고. 저희가 촛불 수출국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엄청나게 우리가 이 소위 이명박 씨 말끝마다 국격 하는데 이명박 씨는 국격을 떨어뜨렸죠. 우리 촛불이 대한민국 국격을 얼마나 엄청나게 올렸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그 당시 우리 촛불들 싸울 때 우리 희망과 요구가 단결 단합이었잖아요. 이명박 반대하는 사람들 뭉쳐야 된다. 희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명박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뭉쳐서 가려면 하나 당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도 있었고. 그게 힘들면 진보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좀 뭉쳤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명박을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뭉쳤으면 좋겠다. 사실 뭐 우리 아는 얘기지만 그때 친박들도 나왔잖아요.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 아니, 반대해서. 나는, 예를 들면, 소고기, 미국 소고기 반대할 때, 나는 뭐 한나라당 사람도 나면 같이 한다고 봐. 사내당 반대하는데 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나라당 탈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통합운동, 단결 단합의 뿌리는 이미 촛불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촛불 정신은 단결 단합의 정신이었다. 통합, 그 정신으로 지금 우리 문성근 씨 하는 거, 진보 대통합 하는 거 다 그 정신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런 것들이, 이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건 당연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2012년 선거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것도 그 정치적으로 백치죠. 그래서 선거를 겨냥해서 우리가 더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또 이 선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저는 요즘 좀 해봅니다. 그래서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해나가되 실천해야 된다. 저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치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가치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투쟁,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니 이 단결 단합은 투쟁을 통해서 되는 거고 모든 조직의 통합은 투쟁을 통해서 할 때 제대로 되는 거다. 이게 꼭 투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회도 시민회만 혼자 고생해서 서명 받지 말고 의제를 내걸고 좀 나와서 같이 투쟁하자. 투쟁도 뭐 하루만 하지 말고 내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뭔거니 난 민주농당도 지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통합은 좋은데 민주농당도 요즘 보면 통합하고 얘기하면서 사업이 없어요. 건강보험 하나운동 별로 열심히 안 할 것 같아. 그다음에 평화협정 투쟁 이런 거 거의 안 하고 있고 4대강도 지금 시들시들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2012년 때 우리가 통합 단결하면서 승리하려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총선까지. 예. 2010년까지 우리가 무슨 의제를 가지고 싸울지, 적어도 3대 의제, 5대 의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예. 열심히 해야 돼요, 같이. 이게 좀, 난 아쉽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은 민심을 읽어가야 되는데, 예. 촛불도 들고. 예, 이런 공통의 의제를 가지고 싸워야죠. 서로 같이 싸우면서 연대든 통합이든 단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또 통합이 잘 돼요. 예, 그렇게 해야지 또 통합이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일주일에 그래서 한 번씩. 싸움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도에 서면 돼요. 아, 예. 예. 좋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 텐데, 내가 볼 때는 이 정당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예. 정치공학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아, 역시 소장님이 직책이 소장님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의 이러한 그런 운동의 직책하고 분위기나 이런 것도 참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직책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옛날 저희들 80년대, 예. 90년대 운동할 때 이거 다 했던 얘기. 이 투쟁을 통해서 단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 예. 이 상식입니다. 투쟁을 통해서 서로 검증하고. 예. 그 상층끼리 모여서 단결 단합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정말 대중들이 같이 투쟁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다. 예.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소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이 시민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연석회의에 제안을 하고 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전국을 투어식으로 그러니까 다니면서 또 연석회의, 진보대통합 운동을 하는 방식 그리고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연석회의가 아래로부터 힘이 모아지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방법으로서 어떤 투쟁이라고 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진보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지금 시민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진보 대통합하자 그러고 또 그때 중요한 이슈를 내고 성명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솔직히 연구소장으로서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 예. 제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개선 단위 있지 않다 보니까 저도 말만 하고 저도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군중운동, 대중운동 해야 된다. 민주노동당 한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해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을 때요. 예. 2000년대 창당해가지고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민주노동당 서울 수도권 당원들이 용산병기지에 무조건 모였습니다. 예.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3시 무조건 모였어요. 그걸 5년 했습니다. 용산병기지 지원대 결정 역할을 했어요.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 7년 했어요. 예. 국회의원 한 명 없을 때. 예. 법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있고 나서 또 더 안 해.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하고 다녀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조직자가 돼야 되고, 예. 집회장에 연설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예. 이걸 조직이 해야 된다. 예. 만나가고. 예. 이런 풍토가,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나 이거 피터게 얘기하는데, 아들은. 한번 시간을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좀 거슬러서 한 11년 전 11년 말씀을 11년 하셨으니까 민주노동당이 창당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 진보 대연합적 성격을 가진 창당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그게 진보 대통합을 지금 추진하면서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어떤 그 이야기가 있으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민주노동당을 창당할 때 예. 민주노동당의 정신은 통합정신입니다. 통합정신이고 기본적으로 그때 수준으로 해서는 한나라당 반대하고 민주당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정경과 노선이 다르더라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다수결을 복종해야지. 이 다수결 복종이라는 건 단결을 위한 수단이지. 다수가 항상 진리고 네. 다수가 똘똘하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그러기 때문에 다수가 항상 진리가 아니고 그렇죠. 행동통일이라는 수단이기 때문에 다수는 패권을 부리면 안 되고 소수를 존중해야죠. 자기들이 다수라고 무조건 힘있는 자리 다 차지하고 이건 깡패들 조직이 저는 그렇죠. 민주노동당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 예. 그런 걸 반성을 하고 성찰을 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민주노동당은 정확히 보면 그랬어요. 한나라당 반대하고 그 당시 민주당 창당하지 않은 사람 다 같이 와서. 그런 부분에서 다수 형태가 좀 있었죠.
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당헌 당규를 위반했다거나 부정한 방법을 했다거나 도덕적으로 술을 먹이거나 돈을 부렸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를 존중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게 탈당까지 흘리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이견이고 참고 단결 단합은 참는 거예요. 지금 그 소장님이 참 좋은 그 말씀, 성찰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수의 그런 패권이 있었다. 또 이제 그 예전처럼 이렇게 그런 투쟁 속에서 대중들과 함께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통합과 단결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선생님이, 우리 소장님이 그 민주노동당 창당의 또 창당 멤버시고 상당히 좀 많은 역할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보면 진보운동의 좀 산 증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민주노동당 창당 이전에는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좀, 민주노동 창당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1997년도가 아이고 미치고 팔짝 뛰어가 우리 민중들한테 엄습했던 때 아닙니까? 아이고 미치고 팔짝 뛰어가 IMF 약자거든요. 무시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미치고 팔짝 뛰어 농담입니다. 제가 무시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민주노총이 파업을 했잖아요. 양기부 노동법 날치기 파업이 이겼죠. 그 힘으로 당을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1997년도에 민주노총,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제가 알기로 모든 운동권이 다 뭉쳤어요. 그때처럼 모여서 뭉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안 오신 그룹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을 안 할게요. 딱 한 번만 하는데 그분들한테 결례가 될 것 같은데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운동권이 진보 진영이 오랜만에 다 뭉쳤어요. 그게 97년도 대선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약간 분열은 있었고 또 막판에 DJ가 될 것 같으니까 DJ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판에 또 이탈하고 또 그분을 지지하는 운동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은 어쨌든 다 모였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가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다 흩어졌죠. 그래서 그때 13명이 이제 처음에 13명이 남았죠. 13명이 남아가지고 13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권영길 후보가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게 표에 상관없이 우리 노동자, 서민, 민중을 위한 평화통일을 위한 진보정당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진보정당 만들려고 국민승리 20일 지키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집행위원장 했고 우리 권영길 지금 의원이 대표셨고 노회찬 동지가 이제 정책위원장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들 마음은 저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한 명이 나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국회의원이 나올 것이라는 걸 상상도 했어요,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그래서 정말 진보정당 하나 똑바로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진보정당만 해산 안 하고, 옛날 조봉암 진보당이나 민중당처럼, 정말 노동자 서민과 우리 자주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진보정당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 희망으로, 그 국민승리 20일, 그 17명이 2년 6개월만 고생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원 10,000명을 조직해가지고, 민주노총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당을 만들었던 거고. 그 초심으로 했으면 절대 분열 안 됐고. 왜냐면 그 2년 6개월 동안 NLP도 있었지만, 전혀 일하는데 크게 실패는 없었고, 나는 솔직히 누가 NLP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NL 경향이었지만, 크게 관심도 없었어. 나중에 이제 자리 싸움할 때, 그때 그게 나오더만. 그러니까,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면 통합은 된다. 바로 창당 정신을 가지고 통합이 되고. 대구 말고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그게 언제죠? 2004년 3월 15일, 글을 쓰셨죠? 밥과 투쟁이라고 하는. 그게 또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회람을 했는데, 그게 창당 이전,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80년대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 거기, 글의 제목이 밥과 투쟁, 거기에 고문과 밥, 그리고 유혹과,
또 뭐죠? 유혹과 투쟁인가요? 네. 네, 이러한 어떤 소제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정말 우리 그 진보 정당 하나 만들기도 그렇게 어려웠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일궈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다 허물어지고 뭐 그러는 문제점 이런 거 보면서 이전에 민주화 운동 하시면서 겪은 그 고초 중에서 박과 투쟁이라는 걸 아마 핵심적으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건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 노동자들이 보는 그 잡지가 있어요.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건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노동과 세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민주노총 신문이고 예. 이제 구로동에 있는 예. 삶이 보이는 창. 삶이 보이는 창. 삶이 보이는 창에서 예, 예. 내 잘 아는 송경동 송경동 시인이요? 우리 문재훈 이런 우리 내가 애끼는 후배들이 예. 내가 또 구로동 그쪽 출신 아니에요. 예, 지금도 그렇죠. 그쪽에 살고 그러는데 예. 그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금천 이제 지구당 위원장도 하고 그럴 때인데 네네. 옛날에 뭐 고문 받은 얘기 좀 쓰고 그랬어요. 근데 예. 뭐 마석에 계신 열사들 생각은 뭐 부끄럽고 예. 저는 이제 박영진 열사하고 옛날 80년대 초반에 동인제강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뭐 그때는 제가 소위 전민노련 사건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남양동에서 고문받고 그랬는데 이제 고문을 제일 많이 받는 건 80년도 포고령으로 또 포고령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온갖 고문 받고 뭐 나중에는 발바닥까지 때려가지고 유시장 기회가 그랬는데 사람이 많이 맞으면 이게 왜 죽는 거 했더니 탈진해서 죽다. 나중에 뭐 아픈지도 모르겠고 밥맛도 없고 뭐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러던데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감옥 나와서 바로 한 달 있다가 또 공장 들어갔는데 그때 또 공장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그때 또 남영동에 들어갔어요. 박종철 군 돌아가신 데 처음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서 고문받고 근데 그때는 워낙 뭐 그냥 공장에 이러다가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전혀 제가 준비된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우리 좀 제가 어처구니 없이 좀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내림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제가 실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내가 앞으로 운동을 하려면 고문의 이기를 각오 없이는 운동하지 말아야겠다. 왜? 통제 피해를 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죠. 결심을 해가지고 사실 80년대 90년대 운동 과정에서 고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또 솔직한 동지들은 고문 때문에 운동 못하겠다 이렇게 솔직한 동지들도 있었고 존경스럽죠. 근데 뭐 저는 고문을 이길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안 하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안 씁니까? 그래서 계속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남노련 소위 사건 때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책임자였죠. 남노련 조직의 책임자였는데 맨 나중에 이제 제 영등포역 영등포역 그 앞에 커피숍에서 잡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저희 4살 먹은 우리 애 엄마 4명을 보안 사람들이 잡아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60살 넘은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막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애를 끝까지 잡아가냐고 보안 사건 이제 취조하는 데까지 눈 가리고 가서 어딘지는 몰라. 근데 우리 애 엄마도 잡아가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고문을 버텼죠. 고문할 때 사람이 죽이라고 하기 힘들거든. 그리고 그때 밥을 주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거든. 내가 살았다는 느낌이 오는데 밥을 차버렸죠. 죽이라고. 들어가지만 단식을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고문받으면서 단식하는 건 거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새끼 이런 데 공중파에서 욕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저 새끼 진짜 죽을 모양이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민주화가 돼가지고 요즘 뭐 고문들은 많이 안 하는 모양이에요. 고문들은 많이 하는 모양인데 자만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뭐 옛날 얘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들 했죠. 저는 뭐 다른 분들 고생하는 건 별거 아니고 부끄러운 얘기고 어쨌든 다시
다시 강조드리지만 진보의 핵심은 예. 노동자, 농민, 이 서민들, 민중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지금 핵심이다. 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진보다. 그거 없는 진보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예. 승리하기도 어렵고 신뢰하기도 힘들고. 그 소장님이 그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그랬을 때 생생하게 사실 가슴 아픈 그러나 그거를 딛고서 우리 사회를 이만큼 진전시키고 했던 것도 그런 수많은 고초를 이겨낸 극복한 분들의 그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담이지만은 고등학교 때 그 거슬러 올라가면 고등학생 때 그 모임이 있으셨다면서요? 그 고전 연구회. 이제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서클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고전 독서회라는 고전 공개 독서회. 서클이었는데 그 말 그대로 고전, 논어맹자, 중용대학, 뭐 예. 성경책, 예. 플라톤, 예, 뭐 예. 그 소설책 같은 거, 예. 뭐 그거 읽고 토론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 이제 서클 선배들 중에 좀 이렇게 대학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마침 교련반대 데모로 이렇게 퇴학당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예. 뭐 말도 안 해가 그냥 이렇게 무두건이 앉아 있는데 그분이 정신적으로 영향도 많이 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상당히 좀 세상 물정을 좀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신동아, 다리지 이런 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동아일보 사설이 그때는 지금 동아일보 완전히 가버렸는데 그때는 동아일보가 제일 야당지였잖아요. 예. 그 동아일보 사설도 보고 신동아 보고 다리지 보고 뭐 그럴 때인데 패션이라는 단어도 알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대학 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제 고등학교 3학년 때가 72년도였거든요. 예.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1972년 10월 17일입니다. 예, 유신. 유신 헌법 예. 선포하는 예. 거예요. 날짜를 안 해버려. 72년, 12월 17일, 11칠, 517. 이 17일 별로 안 좋아. 17일은 조심해야 돼. 11칠, 517. 다, 그, 517도 그렇죠. 그때 다, 예, 맞습니다. 그 계엄령 선포가 예, 예. 확대냐. 예. 가지고 10월 17일 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계엄령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서 안 배운 거라.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바로 인준을 받게 되거든. 근데 계엄령을 선포하면 인준을 받아야 될 그게 국회인데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해산하고 예. 대학교 휴교하고 예. 이건 계엄령이 아니라 쿠데타다. 그래서 그때 우리도 이제 의식이 있었으니까 예. 이건 박정희가 영원히 독재를 하려고 그런 거다. 통일 헌법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건 조금 의식이 있었으니까 예. 뭐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대통령 후보 유세가 있었는데 예. 마침 김대중 후보가 왔었어요. 담임 선생이 예. 거기 가면 큰일 나다고 그러더라고. 예. 절대 가지 말래. 예. 나 중일 때 절대 가지 말라. 무조건 가지. 가지고 그때 나 머리 빡빡 깎았잖아요. 예. 맨 앞에 앉아서 이러고 들었지. 그랬더니 옳은 말씀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71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저기 박정희 선생님께 붙었을 때 고등학교 산 증인이시네요. 그때 나 깜짝 놀랐는데 이 양반이 애비군 폐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민주노동당보다 진보적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때. 애비군 폐지 얘기를 하고 뭐 응? 연방제 이런 통일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조금 표는 달랐고 그다음에 대중경제론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은 대단히 진보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92년도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바꿔지실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얼마나 그때 얘기했거든. 삼성기원 끝나고 나면 총통제로 간다. 대만 총통제를 지금 박정희가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막 했거든. 근데 그래서 그럼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빼놓고는 대물살을 맞겠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법 다시 외워야 되잖아. 시험 보려면.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다시 외우려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 전반적으로 이 3학년 그 교실 수업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특히 일사 시간에. 막 일사 선생님하고 논쟁하고. 일반 사회선생님하고. 그리고 종례 끝나고 막 책상도 뒤집었고. 그래서 야, 좋다. 이때 우리가 대문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 당시 유신헌법 보면요 재밌어요. 그 당시 계엄령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니? 유신헌법을 찬성하는 행동을 해도 7년 이상 징역.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말을 하거나 데모도 7년 이상 징역이었어요. 좋다 이거야.
유신헌법 반대했다고 어떤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우리 학교 선생님 아니었는데 예. 잡아갔다고 우리 들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불만에 차가지고 지금 뭘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운동장에 전주시내 통반장들 다 못해놓고 유신헌법 찬성 대문하더라고. 계엄령을 지그들이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가까이도 참았어요. 수업을 못 하게 시끄럽게 하더라고. 예. 참고 있어서 대학 가야 되니까 출세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주시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전부 모아다가 예. 전주시청에서 조합경기장까지 유신 지지 찬성 대문하게 만든 거야. 행진. 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우리 선생님들 불쌍하더라고. 선생님들 표정 봐. 이건 못 참겠다. 우리가 죽더라도 예. 7년 이상 감옥살 각오하고 예. 지금 우리밖에 없다. 예. 그래서 견이 수명. 나라 이거 뭘 보면 목숨을 바치고 구하라고 그랬는데. 안중근 의사니. 예, 대모하자. 예. 그래서 이제 내 하숙집, 내 방에서 모의를 했어요. 소장님이 선동하신 거예요? 다 같이. 예, 다 같이. 이심전이심 여마 시종의 미소로 그때 7명이 모여가지고. 예. 예, 아까 그 고문 받으실 때 그 상황은 아주 그냥 그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다가 역시 그 저 청춘 특히 그 고3 그 시절에 그 열혈한 그 마음으로 살라고 그럽니다. 네. 그 마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마음으로, 그 당시 유신헌법에 반대되었던 그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살라고 저는 그러고 있어요. 예. 역시 운동을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변치만 해야지 뭐. 사실 청소년 시기에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이 평생을 갈 수 있는 것. 예컨대 2008년 촛불 같은 경우에 촛불 소녀들이 그 그렇죠. 상당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지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고 예. 앞으로 우리 사회는 상당히 그 희망적인 사회 변혁의 측면에서나 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나 네.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등록금 반대 지금 해화동 했잖아요. 지난 일요일날. 네네. 해왔거든요. 네네. 지금 학생운동이 싹 살아나고 있다고 그러거든. 내가 볼 때는 이제 등록금 문제 있고 이명박 씨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당시 촛불을 들었던 고등학생들이 지금 살살 대학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분명히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아주 이야기가 아주 그 생생하게 잘 진행이 됐고요. 예. 그 좋은 음악 부탁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용산 오리길에 잔디만 푸르러 솔밭 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봉우리에 하늘만 푸르러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봉우리에 하늘만 푸르러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저희 방송 노래 선곡은요, 주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들지 않는 남도도 그렇고요, 부용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제가, 제주 4.3항쟁 63주년이어서 좀 의미 있는 노래를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원열의 진부 하나로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부부터 지금 초대 손님으로는 최기엽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 연구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티즌 여러분들이요, 새세상 연구소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네요. 소개 좀 시켜주시죠. 예. 모든 정당들은요. 예. 이제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당 연구소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중에서 일부가 국고보조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나 전국 선거에서 일정한 비율의 지지를 받은 정당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국고보조금. 2% 이상일 거예요.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국고보조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연구소에 예산을 쓰게 됐어요. 3분의 1을. 그래서 새세상 연구소로 말하자면 민주노동당 부설 연구소죠. 이게 정확히 말해서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예요.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그다음에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 그다음에 국민참여당의 국민참여연구원, 참여정책연구원, 갑자기. 그다음에 우리 진보신당의 상상연구소,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정당 부설 산하연구소인데, 저희 연구소는 원래 민주노동당이 창당할 때는 사실 없다가. 힘들어서 없다가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10명 생기고 나서 국고보조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보정치연구소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진보적인 학자들이 전부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금융공황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정세도 바꿔지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진보정치는 좀 소극적이다. 정치란 말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새세상 연구소로 이름을 좀 바꾸고 어쨌든 정치, 경제, 사회 또 평화, 통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 포함해서 12명 연구원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이제 연구소가 한 달에 거의 2번 이상 무조건 토론해요. 새세상 연구소가 각종 토론을, 이슈 토론을 많이 열더라고요. 무조건. 2부 진행 중인데요. 원래는 어떻게 할까 해서 지난 시간에 100만 밀란 국민의 명령의 문석은 선생님을 섭외를 했었죠. 그런데 상당히 일정이 맞지 않고, 그래서 가장 실천적인 분,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도 이야기할 만한 분을 물색하다가 새세상 연구소 최규엽 소장님을 초대를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바쁘시고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초대에 응해 주셔서 별로 안 굉장히 바빠요. 고마워요. 촛불도 안 하는데 뭐. 네, 그 시민회의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진보대 통합을 또 중심에 놓고 구성이 됐죠. 뭐 그것이 1년 넘게 준비를 해가지고 현재 연석회의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명령관은 각종 토론회 또 무슨 그 거리와 광장에서 같이 만나고 그래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장님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거도 살펴봤고 그랬는데 최근 진보 대통합 논의 중에서 정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 정당마다. 근데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로 진보 대통합 그 정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합의가 가능한 정도의,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것을 다 합의하면서 진보 대통합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물론 죽을 때까지 진보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겠지만, 당면한 2012년을 생각을 한다면, 총선과 대선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진보대 통합 정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진보대 통합 정당에 있었을 때 서로 그 주체들이, 다양한 주체들이, 진보를 추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합의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럼 뭐 아까 대강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순서는 좀 바꿔질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저도 진보라 하면 이 분단 모순, 이게 현재 분단을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하고는 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이 평화통일, 6.15 14사는 이런 부분들에 동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중에서도 아주 혹독한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아니겠어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는 사실 자본주의 반대는 건 아니에요. 신자유주의하고 굳이 경제 사조를 얘기하면 신자유주의 반대하는 경제 사조는 케인스주의거든요. 케인스주의는 삼민주의 흐름이죠. 경제 사상인 건데 그렇다 해서 뭐 케인스주의를 찬성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혹독한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반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같이 모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는 좀 토론이 필요하지만 저는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분단이 되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고, 우리 현대사를 보면 역사라는 게 팩트지 뭐 그게 무슨 가치 판단입니까? 팩트죠, 팩트. 팩트 자체를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그래서 김구 선생이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이 분단을 강화시키고 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촉박시키는데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형님도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선배님이신가요? 후배님이신가요? 뭐 그런 거인가. 그럼 뭐 대학을 1학년 1학기밖에 안 다녀가지고 수업은 1학년 1학기밖에 못 개념이 없어요. 뭐 고대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또 이명박은 가짜 고대고 진짜 고대는 따로 있다고 뭐 그건 민족 고대가 아니라고 그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관심도 없고 저는 원래 학교 이런 거 잘 안 따지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미국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사실은 미국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참 맨날 90년대 초에 누가 얘기할 때 반대했어요. 그 신자유주의라는 말 쓰지 말자. 근데 나중에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유럽에서 진보 진영 사람들이 처음에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레이거노믹스하고 대처 나왔을 때 신자유주의라는 말도 있었지만 뉴라이트라고 했더라고요. 새로운 우파라고. 새로운 우파라고 해서 뉴라이트. 새로운 우익. 그 다음에 신보수주의라고 했다. 이게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뉴라이트. 세 가지로 이름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수 한 명이 그걸 신자유주의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이. 가지고 일반 우리 국민들 볼 때는 신자유주의는 좋은 거잖아. 신빙자유주의.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아담 스미스 시대의 자유주의에 거기서 따와가지고 예. 새로운 자유주의를 얘기한 건데, 자본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얘기한 건데, 그 소장님 말씀하신 그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시카고 학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카고 학파가 이제 말하자면 예. 신자유주의 그런 흐름에 이제 같이 참여한 학파죠. 아, 예. 핵심 다 통화주의인데 예. 그 흐름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만 말씀하시는 그렇죠. 핵심이 이제 그거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경제사조의 핵심이 하이에크. 그 하이에크죠. 밀턴 프리드만. 하이하고 밀턴 프리드만이 대표적인 예. 학자고 이제 나중에 예. 통화주의고 그러는데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경제 사주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건 예. 영국, 미국이었거든. 예. 근데 이제 케인스주의도 사실 영국에서 이렇게 예. 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처리즘하고 레이거노믹스가 오면서 예. 완전히 세계 경제를 미국이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상황학파가 이제 유명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사실은 이 경제의 금융화거든요. 신자유주의 핵심은 경제의 금융화. 경제의 금융화. 경제의 금융화. 예. 거기서 이제 금융 독점 자본이 자본주의로 완전히 장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조업보다도 이 확대 재생산하고 부가가치를 내는 게 가짜 부가가치지만 예. 그 가치가 아니지만 예.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실제 쉽게 해서 돈 버는 주요 수단이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미국 월가가 그런 각종 파생상 금융 파생 그렇죠. 온갖 뭐 투기 자본 예.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미국 월가하고 영국 이게 제일 발달. 예.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갔던 거고 유럽 삼민주의들도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유럽 이제 삼민당들이 예. 변절하기 시작하고 이라크 예. 발병까지 찬성하고 예.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헬레네 되고 예. 그러는데 그래서 기본 근데 중요한 건 뭐니 예.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가 맞다는 거지. 근데 예. 대한민국,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예. 별 설득력이 없어요. 예. 신제국주의입니다. 신제국주의. 예. 그게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예. 1990년대 초반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어떻게 줌딱거린가를 전략을 세웠던 게 워싱턴 컨센서스. 컨센서스, 예.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구체화된 전략이 워싱턴 컨센서스 전략이 그걸 신제국주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IMF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신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진보지. 예? 그게 타협하고 예.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타협하신 거거든. 아. 그게 한미 FTA이고. 그래서 두 분이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비정규직 계속 확대. 예, 근데 소장 이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쩔 수 없지 않았냐,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 본인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예. 이게 참 어려운 예, 얘기예요.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은 이제 예. 좀 속상할 수도 있고, 또 예. 나중 20일 진행자여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예. 저는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셔본 적이 없어서, 예. 예. 함부로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 네. 두 분 회고록을 제가 꼼꼼히 봤어요. 예. 예. 두 분 회고록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 예. 굳이 얘기를 하라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은 예. 이렇게 아시는 분이에요. 예. 인식이 다 돼 있어요. 예. 이 통일에 대한 철학, 예. 이런 것들이 아주 깊고, 예.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예. 또 실제 노동운동에 대해서 글도 좀 썼고, 예.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 천명했어요. 아, 예. 나 국민승리 20일 예. 고생할 때. 예. 우리 이제 국민승리 20일에서 처음으로 환영성명서를 했네.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건데, 근데 그 양반이 이제 92년도에 전국연합하고 연대연합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그때 떨어지면서 생각이 급격히 보수화됐고, 예. 또 그렇지 않으면 미국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당선되기 힘들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예. DJ 편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은 김대중 대통령 내가 볼 때 이미 대통령 되실 때 미국 타협을 한 겁니다. 근데 6.15 공동선언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근데 어쨌든 인식으로 모르는 게 없는 양반인데 예. 저는 미국 압력에 타협했다고 보는 거고, 예. 그 양반이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에 내가 볼 때 미국과 타협을 거부하고 예. 미국과 일전을 벌였던 게 예. 초순미수 촛불 집회였다. 아. 그 양반 휴거로 보면 나요. 경찰도 뭐 지나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예. 아니 어떻게 미국 대사관을 예수할 수 있어요? 예. 불가능합니다. 아. 경찰들이 지나면 안 해도 휴거록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한테 예. 전화로 사과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세요. 아.
6.15 공동선언 하시고 DJ가 미국 가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은 부시한테 미안한 얘기 3번 했다는 얘기 유명하잖아요. 디스맨 그랬고. 그 회고리에 보면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모욕감을 느꼈다든가 그게 하나 딱 나오고, 부시 나이가 몇 살인가를 생각해봤다. 아들, 딸이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나중에 뒤에 보면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그거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을 믿고 항상 존경하고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그러잖아요. 존경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믿고 근목이 해듣기 비타협적으로 싸우고 싸웠어야죠. 비정규직은 받아들여서는 안 됐죠. 그건 투항한 거죠. 뭐 어쩔 수 없다. 무슨 어쩔 수 없어. 그럼 대통령 내놔야죠. 그러면 누구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을 비정규직 천당으로 만들어놓고 무슨 대통령을 그만둬야죠. 그러면 왜 대통령을 합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인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엄청난 권력이죠. 그 단맛을 저는 뭐 그건 그렇게 한 거고요. 뭐 한 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한 거죠. 나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와가지고는 정말 이제 IMF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굳이 IMF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건 한계죠. IMF를 극복하고 나서부터는 난 모두라고 보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좀 달랐다. 이미 IMF도 극복했고 또 어느 정도 김대중 대통령이 조금 기반도 쌓은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성찰하고 반성할 게 대단히 많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지키려고 노력 안 했죠. 차분해버렸지. 무슨 송금 사건을 하고. 소장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명백한 오류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할 거 인정한 거 했어요. 해보려고 하면. 말씀 이렇게 이제 종합해보면 진보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우리 사회에서 잘못 쓰이는 소장님 표현대로 하면은 신제국주의 그리고 시장 맹신이라고 하는 시장 그러니까 시장 만능 또는 시장 맹신 중심의 그런 것에 반대하고 그 대한 사회를 모색하고 적어도 진보의 가치와 구체적인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뒤에 얘기하더라도 그 다음에 분단 체제 하에서 그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 통일의 어떤 체제를 추구하는 뭐 이러한 것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다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라고 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백령환 선생님이 질문해가지고 얘기가 좀 던졌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평화통일에서 상징적인 6.15 공동선언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세계하면서 상징적인 게 비정규직 문제, 한미 FTA 이런 게 핵심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크게 생각이 일치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실천하는 의지가 있다면 같이 해야 된다. 또 차이는 있겠죠. 그동안 이제 진보 대통합의 주체라 그러면은 현재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정당 그 주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소장님 말씀 쭉 들어보면서 제가 공감이 되는 거는 그 어떤 민중 그 중심의 그 진보 대통합 그 특히나 투쟁과 실천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보 대통합 이런 것에 상당히 그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 주체 문제에 대해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고 어떤 사람들이 진보 대통합의 그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진보 대통합의 주체는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정당이라는 게 어쨌든 어떤 대표체잖아요. 대표체. 그리고 실제 단연간 또 정치를 훈련된 사람들은 집단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 권력을 지향하는 집단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당들이 주도를 하고 중심에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런데 다만 잘 될 때 그런 거고 잘못될 때는 시민이 민중이 나서야죠. 근데 지금 시기는 저는 시민과 민중들이 나서지 않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정당, 진보, 신당도 잘 되다가 이게 지금
저도 지금 요즘 좀 기운이 없는데, 예. 좀 시민과 민중이 나서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국민을 명령 운동도 의미는 있다. 예. 나는 그게 뭐 100% 찬성은 아니지만 예. 일단 우리 민중을 주체로 해서 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저는 올바른 노선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하고 있는 거다. 그것밖에 없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 왜 정당들이 제일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또 정당들이 몇 개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예, 소장님, 저는 이제 지금 당면 현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27 재보궐선거에 이제 각 당의 그리고 후보들이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정해졌는데요. 네. 참 이런 선거 연합을 또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서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선거 연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진보 진영이 어떻게 이런 난국을 좀 헤쳐나가야 될까? 좀 지혜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참 안타깝거든요. 그럼 좀 결렬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선거 때 후보 문제가 진보 연합은 전부는 아닌데 네. 사실은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뭐 작년 지방선거 때도 결렬됐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반성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이번에 이제 김해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예. 김해일 때문에. 예. 김해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예. 다수견에 좀 쫓아서 예. 좀 길게 보고 좀 그렇게 특히 시민단체들이 호심해서 낸 아닌데 이건 좀 받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 좀 다른 데로 이렇게 번져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합시다. 예. 촛불 들이니까 예. 국민참여당 동지들은 예. 진보진영 통합에 참여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진보진영에 기존에 있었던 민주동당이나 진보신당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좀 성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뭔가 분명 찬다 이런 얘기 예. 있잖아요. 진정성을 좀 보여야 된다, 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싸우다가 죽은 예. 노동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민주노총이나 전농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예.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국민참여당 하시는 분들이 예. 다 책임질 일은 아니죠. 예. 물론 그건 아니지만 예. 서로 성찰할 건 성찰해야 되고 예. 그 당시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예. 소위 진보진영과 민주운동 진영이 조금 연대하고 협력했어야 되는데 예. 그분도 좀 우리한테 조금 저는 약간 좌편향이 있었다고 저도 성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집권 세력이었잖아요. 예. 100번을 양보해도 비정규직 이렇게 양산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을 좀 하고 또 한미 FTA 부분 때문에 우리 허정 열사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한미 FTA 이런 부분에서 토론을 좀 해보면 네. 좀 갑갑해요. 답답해. 허정 열사 이런 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답답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이 많습니다. 네. 선거연합, 특히 지금 4.2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야권연대, 선거연합 자체가 네.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진보연합, 후보 단일화 뭐 이런 거는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 그건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선거연합이 작년 지방선거에 전국 규모의 선거연합이 결렬됐었죠.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그것이 잘 된 곳이 있어서 한나라당의 독주를 하여튼 제지하고 물론 그 성과의 대부분은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그러나 일정 정도 이제 성과도 있었던 거죠. 근데 작년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상당히 준비도 상당히 충실히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을 많이들 느꼈고 그런데 그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지금같이 굉장히 제한된 성격의 지역구라든가 이런 몇 개 있는 곳에서